저는 20억 로또에 당첨되고도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72의 최초로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억이나 되는 돈이 있는 사람이 요양원에 있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왜 그것이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저는 매주 변함없이 사던 로또에서 20억이라는 큰 금액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3명의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의 성향을 잘 알기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하면 일에 반년도 못 가 접어버리고 작은아들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늘 빚더미에 올라 있었죠. 딸아이는 남편과 함께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분별 없이 써버리는 아이들을 보며 전 이 행운을 숨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생활이 이어졌죠. 아내는 제가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한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전 일하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더군요. 작년 겨울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추운 날씨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왼쪽 다리도 골절되어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병문안을 왔지만 점차 바쁘다는 핑계로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 곁을 지키던 아내마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했던 저는 결국 자식들의 결정으로 시골의 작은 요양원으로 오게 되었죠. 2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지만 전 그저 조용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너무나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 병실 환자의 보호자인 준영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준영 씨는 35의 젊은 노무사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매일 퇴근 후 이곳을 찾아왔죠.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묵묵히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병동의 보호자와 환자라는 인연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산책 시간이면 휠체어를 밀며 나누는 대화가 쌓이고 주말이면 가끔 들고 오는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영 씨는 제게 늘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제게 관심을 기울이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특히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이야기를 했을 때 노무사로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며 산재보험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식사를 잘못하는 것을 보고 직접 죽을 쑤어와 한술 한술 떠먹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청년이 제 자식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준영 씨의 어머니 역시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대화는 어려웠지만 제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때면 늘 환하게 웃어주시곤 했죠. 그렇게 우리 셋은 요양원에서 마치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우연히 제 통장 내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 생각했다던데 로또 당첨 내역을 확인하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작은아들과 딸은 그날로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의 얼굴이었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게 왜 이런 큰 돈을 숨겼느냐며, 요양원 같은 곳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다며 자신들을 원망했죠. 저는 자식들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양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재산 분배를 요구했고 서로 간에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장남이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며 재촉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동안 친정 부모님을 모셨다며 자신의 희생을 강조했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준영 씨는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후에 제 우울한 표정을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와서 위로해 주었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버님,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는 아버님 행복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준영 씨의 이 말은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제 행복은 뒤로 미뤄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그 사실을 숨긴 것도, 여전히 힘든 노동을 한 것도 모두 자식들을 위한 선택이었죠. 어느 날 준영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치매로 인해 음식을 흘리는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레 떠먹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정성. 제 자식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준영 씨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묻어났습니다. 그 즈음 자식들은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자식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믿지 못해 재산 사실을 숨겼던 것이 결국 자식들에 의해 제 판단,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준영 씨는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노무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좋은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고, 제 정신 감정이 필요할 때는 신뢰할 만한 병원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죠. 아버님,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래도 행복했던 추억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제 재산을 준영 씨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 감정도 받고 증여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영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식들은 더욱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에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준영 씨를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준영 씨가 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식들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준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주장은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만 있었으니까요. 반면 준영 씨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곁에 있어드린 것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은 사양하겠습니다. 그의 이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제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더 깊은 인연입니다. 제가 아프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것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것도 준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는 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사들은 준영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저와 그의 어머니를 돌봤는지 증언했고, 정신과 의사는 제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준영 씨의 직장 동료들까지 나와서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네요. 계속된 사업 실패로 실패를 만회하고 빚을 메꿔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동안 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돈만 보였습니다. 준영 씨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업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성실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빙자한 도박을 그만두고 전문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준영 씨처럼 전문직을 가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제야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딸아이 역시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접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게 하나만 성실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요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준영 씨의 어머니와도 친근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불신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요양원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는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준영 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자식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게 증여하시려던 재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제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달라진 자식들을 보며 과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저는 모든 관계자들을 요양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자식들과 준영 씨, 변호사들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준영 씨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치매 증상으로 대화가 어려우셨는데 그날은 마치 기적처럼 선명한 정신으로 이야기하셨죠. 모두가 한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철호 씨도, 준영이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혈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20억이라는 재산을 준영 씨를 포함하여 공평하게 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써주었으면 합니다. 큰아들은 정직하게 운영하는 식당을 위해, 작은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딸은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위해, 그리고 준영이는 어머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준영 씨가 먼저 일어나 자식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님의 재산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자식들도 하나둘 일어나 준영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근처로 식당을 옮기겠다고, 매일 아침 제게 갓 지은 밥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자격증 공부가 끝나면 이 지역에서 개업하겠다고 했고, 딸은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요양원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영 씨도 행복해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더 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어머니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요양원 근처로 식당을 옮긴 덕분에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은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나누어 먹곤 합니다. 작은아들은 노무사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씨가 조언자가 되어주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가끔 시험 공부가 너무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면 준영 씨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형제가 된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어릴 적 배웠던 피아노 실력을 살려 어르신들을 위해 연주를 하고 손주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죠. 준영 씨의 어머니도 그 음악회를 무척 좋아하셔서 치매 증상이 있으시면서도 음악이 나오면 발을 동동 구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특히 기쁜 것은 손주들이 이제 요양원을 제2의 집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곳에 들러 숙제도 하고 준영 씨의 어머니께 제잘제잘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치매 환자이신 준영 씨의 어머니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특별히 밝은 표정을 지으십니다. 준영 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재산으로 어머니의 치료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도 알아보고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해보면서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공경하고 자식들과도 진정한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요양원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적적하게 창밖만 바라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침에는 큰아들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도시락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어울려 마치 작은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법적인 문제도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해 서로가 만족하고 이제는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받은 몫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서로 의논하고 조언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돈이 가져다 준 갈등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졌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기쁜 것은 자식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큰아들은 이제 식당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아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배우다 보니
예전에 제가 건설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준영 씨를 롤모델로 삼아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요양원에서 음악회를 열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음악 치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게 운영과 함께 음악 치료사 자격증 공부도 병행하고 있답니다. 준영 씨의 어머니도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물론 치매가 완전히 나을 수는 없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표정이 밝아지고 일상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면 노래를 흥얼거리시며 손주들과 함께 박수를 치시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울감에 시달려 약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 가족을 보며 희망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서러워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시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2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자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준영 씨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요양원 근처의 작은 카페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식당과 함께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죠. 아버님,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이 행복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자식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 제안을 들은 자식들도 모두 흔쾌히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식당의 노하우를 살려 카페 메뉴 개발을 돕겠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노무사 공부를 하면서 배운 법적 지식으로 사업자 등록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면 좋겠다고 제안했죠.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가족이 모여 카페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준영 씨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비록 많은 말씀은 못 하시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손주들은 벌써부터 카페 이름을 정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제안한 큰손주의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데 그 의미가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받은 20억이라는 선물이 결국은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는 많이 기뻐하십니다. 특히 자식들과 만날 때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따뜻한 카페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 72에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려 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그 돈이 저와 가족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만들어낸 갈등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준영 씨를 만난 것도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는 제게 친아들 못지않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제 자식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죠. 효도란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관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도 이제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큰아들이 가져다 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작은 아들이 공부하다 들러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면 딸아이가 들러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웁니다. 곧 문을 열 카페 할아버지의 선물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가족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서, 혹은 치매나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제가 받은 진정한 선물은 20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진정한 변화였고, 준영 씨와 같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이었으며,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준영 씨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이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변화는 요양원 전체에도 작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가족들도 조금씩 더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고, 주말이면 딸아이가 여는 음악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어르신의 아들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물으시더군요. 어르신, 어떻게 하면 저희도 부모님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제가 겪은 경험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카페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식당 운영의 경험을 살려 주방을 설계했고, 딸아이는 음악 공연을 위한 작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카페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기준을 꼼꼼히 체크했고요. 준영 씨는 요양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해 인테리어를 구상했습니다. 특히 카페 한쪽 벽면에는 메모리 월이라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손편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인데 이미 저희 가족의 사진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준영 씨의 어머니께서 맑은 정신으로 웃고 계신 사진, 손주들이 그린 그림, 자식들이 써준 편지가 하나둘 늘어가고 있죠.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요. 그때는 대답을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행복을 샀습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낸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들러서 카페 간판 디자인을 보여주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글씨를 아이들이 직접 쓴 것인데 다소 삐뚤빼뚤하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영 씨가 그 글씨를 그대로 살려서 간판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이 제게 고백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철호 씨, 당신네 가족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아들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저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씨는 최근 노무사 사무실을 이 근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카페 일도 도울 겸 어머니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은 준영 씨 사무실에서 실무 수습을 하면서 시험 공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법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오래된 사제지간 같은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식당 운영이 안정되어서 점심시간이면 종종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쁘다며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음악 치료 공부를 시작하면서 더 행복해 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제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새로운 꿈을 꾸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일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카페 할아버지의 선물이 문을 엽니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경험을 모아 이 작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팀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엊그제는 카페 내부 인테리어를 완성하면서 뜻밖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준영 씨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으시더니 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의 얼굴과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준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지신 것도 다 가족들 덕분이에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잖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시니까 기억도 더 잘 나시는 것 같아요. 카페에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마음의 우체통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코너인데 가족들이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편지로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어제 자식들과 준영 씨에게 쓴 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받은 20억보다 더 큰 선물인 그들의 사랑과 변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카페 오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설레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몇몇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함께 오고 싶다며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카페 메뉴에 특별히 추억의 맛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즐겨 드시던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죠. 작은 아들은 카페를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법률 상담 코너도 준비하고 있고, 딸아이는 음악 치료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이 처음에는 불행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준 진정한 선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문을 여는 할아버지의 선물 카페에서는 우리처럼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이 결코 불행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큰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